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1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볼메 임지이고요. 깜짝 놀라셨죠? 우리의 공공재 푸나님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저희 셋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커피 머신 2대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계시는 커투님. 네, 안녕하세요. 커투입니다. 네. 네,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들에겐 정고모가 있다.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네. 괜찮죠? 아, 좋아요. 아침에는 좀 바람이 많이 선선해가지고 네. 좀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 이아이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3개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 조상들이 뒷목 잡겠네. 가미카제 상품판 무개념 쇼핑몰. 네, 이건 제가 골랐고요. 지금 광복절 75주년인데 버젓이 쇼핑몰에 우길기를 모토로 한 그런 상품군이 팔리고 있어요. 가미카제 관련된 제품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쇼핑몰에서 내려오지만 아무런 그 심의나 감독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카드값 다음 달에 값집어, 카드 대금 결제 미룬 20대 신용 빨간불. 네, 이건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신용카드 결제하고 관련해서 리볼빙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나눠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내기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이번 달에 못 내니까 다음 달에 그냥 내야지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이제 용인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이게 문제는 무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수수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류가 20대라는 거예요. 사실 20대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실 상대적으로 돈은 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 없이 구매하고 결제가 어렵게 되니까 다음 달에 하고, 이러다 보면 수수료 또 내고, 이번 달에 이체되면 다음 달에도 이체될 가능성은 좀 많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준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때 좀 절제하는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가 그 신용카드 사용을 할 때 또는 네. 이제 실물 경제, 실제적인 경제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아껴 써라, 저금하라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카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막 긁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네, 오늘 채택된 이야기는 음식 입에 안 맞아, 쓰레기 좀 버려줘, 민폐 격리자의 공무원들 녹초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또 이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 뭐 고생해 오셨는데, 일부지만 이 격리자들 중에 이제 민폐 격리자들이 있어서 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이웃의 사랑으로 산다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뭐 당연시 하지 마시고, 내가 격리자가 된 게 뭐 그분들이 원해서 된 것은 아니겠지만 또 뭐 벼슬을 한 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시 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의 사랑을 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 역시 되게 고생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역할인데 계속해서 막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꿔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자가격리라고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환경이라면은 조금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렇게 노동에서 뭐 손노동이라고 하나요? 힘든 노동에서는 조금 벗어났는데 뭐 이렇게 뭐 산업화 이후에 뭐 후기 산업화 이렇게 되면서 요즘 뭐 감정 노동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분들이 그런 감정 노동 같은 것에 좀 시달리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서로 고마워하면 되게 이게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 이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도 좀 뭐랄까 좀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쳤구나 이럴 텐데 뭐 이런 상태면은 서로가 서로 간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이렇게 쭉 보면 특히 외국인 중에 이제 격리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뭐 특별한 뭐라 그럴까 조치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보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좀 튀는 행동들을 해서 이제 뭐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다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것 문화와 습관이 낯선 곳에 떨어지게 되면 더 이렇게 뭐 고립되고 두렵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격리까지 됐으니까 조금 한 발 더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겪는 장기화된 재난 상황이니까요.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오랫도록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공무원분들을 위한 뭐 심리치유라던가 이런 상담 서비스도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이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메일이 와서 이메일 가보겠습니다. 네, 네, 마틴 오씨 건입니다. 네, 푸나님, 요즘 대한민국 세상살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푸나님 10개나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막 부닥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푸나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이 글을 씁니다. 글 표현 중에 일부가 방송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채택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요즘 한국에서 이상한 성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영어로 소위 미투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왜 미투가 마치 여성의 어떤 특권인 양 혹은 어떤 권리 행사로 이해되어짐은 물론 더 나아가서 공격성과 저주와 분노를 가미하는 그런 것의 유행처럼 번져가는 그런 집단적 폭력적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 문제를 성역화하려는 시도도 엿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선진국에서였던 유행 문화가 후진국으로 유입되어질 때 그것이 변질되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 현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만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는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에서 이상한 단어 노름들을 통해 우매한 국민들을 왜곡, 해유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 시도가 횡행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2차 가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선 2차 가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1차 가해라는 것의 존재와 그 실체가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순서 없이 무조건 2차 가해에 운운하는 것은 작금의 한국 사회를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의도성이 강한 단순한 단어 노름에 불과합니다. 나는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여자에게 말합니다. 고소한 양반, 미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먼저 이름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나를 떳떳하게 말하시오. 그렇지 않고 변호사가 뭔가 하는 여자 뒤에 숨어서 마치 유령처럼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미투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의 이 말이 당신 생각에 2차 가해인지 뭔지라고 생각이 되면 고소고발 천국 대한민국이니 나를 고소하십시오.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소위 회식인지 뭔지 하는 자리를 멀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소위 회식 문화가 존재하고 당신네들이 그 자리에 끼어 술잔을 부딪히는 한 당신들이 대한민국 남성들로부터 당하는 확률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여자분들 너도 나도 미투 하기 전에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방어력을 배양하십시오. 요즘 같은 세상엔 자신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진실을 너무도 잘난 당신들이 먼저 잘 알 것 아닙니까? 세상사 많은 불상사는 술로 인해 일어난 확률이 많으니 술 좋아하는 한국 여자분들 이래저래 조심들 하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여자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당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은 당신들이 남자를 되려 우습게 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공격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받아 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보통 소위 서양 여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여자를 대리하고 있는 여자 변호사분, 이번 미투 사건에 너무 나서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신을 성적으로 공격할 확률은 많이 없어 보일 거라 생각되어지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박원순 시장 고소인은 하루속히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당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정확한 가해자의 처벌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 방법이야말로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의 본뜻을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국에서의 소위 집 문제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집을 구입하려는 동기를 잘 연구하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서의 대책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즉 주거 목적 아니면 불로소득을 위한 매매 목적 중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주거 목적이건 매매 목적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강제로 하라 마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세금으로 조절하면 될 것입니다. 즉 구매 목적을 알 경우 그만큼의 세금을, 매매 목적일 경우엔 그만큼의 세금을, 다시 말해 매매로 인해 이익이 생기면 비례 누진세를 적용해 불로소득을 한수하면 될 것입니다. 집 매매에 관한 특수 목적세, 다시 말해 거의 투기 불능적 성격을 가진 세율로 말이죠.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많이 가진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이니 가진 자는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공정하고 평등한 법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가 확립되어야 진정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은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고질적인 집 투기 문제는 요원할 것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드는 국민성을 바꾸지 않는 한 말입니다. 덧붙여 한마디로 이해찬 대표의 서울에 관한 의견 중 천박한이란 표시에 매우 공감합니다. 진심으로 서울이 가야 할 앞날의 방향에 걱정을 드러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층 아파트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야말로 천박하게 그지없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일구 앵커의 인생 뭐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지. 이런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현실은 물론 전 세계의 현실을 대변하는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집을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평균 20-30년 동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는 결국 반평생 월세로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나이 80되어 죽을 때 잘하면 집 한 채 남는 그런 인생이 이곳 대부분 미국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반은 평생 월세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고요. 바깥 세상 대부분의 현실이 이러하니 한국 사람들이시여 부디 집을 매개로 돈 벌려는 천박하고 무리한 욕심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한 세상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인생이 진정 편하고 행복한 인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푸나님의 끓는 호소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MK from NYC. 네, 권마티님의 장문의 메일 잘 읽었고요. 고심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고 네. 또 고 박원순 시장 고소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회식 문화 여자들 가지 말라는 거는 우리의 회식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지 단지 그냥 거부하고 안 가고 단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목적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회식에 가서 어떤 일이 혹시 있다고 하면 언제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여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거나 그 자리에서 노라고 외치는 그런 강한 여성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여성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모든 사람이 강한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남자분들도 이렇게
말단 직원이시라면 말 못하는 상황이나 불합리한 네네. 상황이 많이 놓이시잖아요. 네. 성별과 상관없이 불만인 좀 인간성이 좀 침해당하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JH권님, 손혜원 전 의원 1심 판결. 이거는 뭐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네요. 23억, 70억 오른 자들을 위한 물타기 판결입니다. 이러니 검찰과 사법부를 누가 믿을까요? 나라 팔아먹은 역사도 있는데. 조민호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그들은 잊은 듯하다. 고마운 박근혜 대통령 이후 국민의 정치 의식은 많이 바뀌었다. 아직도 국민은 호구로 보지 마라. 고영환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분야가 바로 사법부이다. 특히 법의 집행, 즉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문제다. 객관적 기준이 뭔지 알기도 어렵고 예측도 어렵다. 잘못 설계된 제도 하에서 검사와 판사가 수사권과 재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솔솔솔님입니다. 한동훈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신뢰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왜 조국 장관처럼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못하는 겁니까? 민트당님, 조국 장관 가족은 소환 없이 기소한 것도 부족해서 일단 이 혐의 저 혐의 기소해놓고 안 되겠다 싶으면 공소장 변경하면 그만인가? 서울중앙지검도 한동훈 그냥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하라. 오는 봄바람님, 윤짜장은 내년까지 버티면서 장모랑 부인 사건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서 제대로 정치하려고 할 듯. 특검남들 통닭당에 다 모여서 윤 한화회로 다시 뭉칠지도. 추 장관님께서 윤짜장 한동훈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세계평화님, 윤짜장이 내려오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 춘장은 가족 사기 범죄 수사 꼭 받고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윤 춘장이 1년 동안 이룬 업적을 살펴보면 첫째,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능욕해서 감옥으로 보낸 일. 둘째, 처와 장모의 통장 잔고, 투자 사기 사건 조사 안 한 일. 셋째, 나경원에 대해 12번의 고발건 조사 안 한 일. 넷째, 기타 다수의 건. 우리 촛불 시민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쉼없이 함께 합시다. 58개님, 윤석열이 대권을 가로막는 벽으로는 첫째, 와이프와 장모건. 둘째, 검찰발 구테타. 셋째, 검언 유착 몸통. 이거 전부 검찰이 수사하고 면죄부 주면 가능합니다. 사기꾼 이명박이 면죄부 주었듯이. 하지만 마지막 벽이 있습니다. 우리 촛불 국민이 있습니다. 네, 르비르방크님, 윤석열 저거 임명할 때 문통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물어봤을 거다. 저거하고 독대할 때 우리 정부와 함께 검찰개혁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거고 저게 그럼요 했을 거다. 적폐들이 착각하는 게 조국 수사 자체를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게 역사상 최악의 한가족 해체 쇼를 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 못했다. 비추 킴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윤석열은 단순히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다. 그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인데 그는 조선일보의 꼬드김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장모와 철을 가진 짐승일 뿐이다. 호연지기님, 정치검찰은 과감히 탄핵을 시켜 모두 해임시켜야 한다. 일반 공무원에 불과한 잡것들이 지들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꼴이 가소롭다. 한준우님,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나온 거 보고 검찰 애들 멘붕 왔겠다. 지들 딴에는 미통당이 이길 줄 알고 시나리오를 다 써놓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언론들이 공격해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지니 안 먹힌 거지. 지금도 백날 정부 공격해봐야 CR도 안 먹힐 거다. 대통령 탄핵을 아무리 주장해봐야 국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미통당 의석수로 가능하겠어? 택도 없지. 네, 매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댓글이 한 주도 빠짐없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윤석열 총장이 댓글을 안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MLRSYUN님. 요즘 검찰을 보면 참 한심하다 못해 천하의 나쁜 집단이란 걸 느끼네요. 어느 공무원 집단이 진급에 떨어졌다 또는 진급이 안 됐다 하면서 그만두고 그 조직의 장에게 막말을 하는지, 그런 집단이 있는지, 검찰이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못된 집단인지 더더욱 알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진급이 안 된 중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막말하면서 제대하는 군인이 있는지 저는 지금껏 못 들었네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지검장이면 군단장급이던데 대장 못 달았다고 그런가요? 그 자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 무슨 당위성이 있나요? 참으로 세상은 그런 못된 검찰 개인을 위해 돌아가야 하나 보네요. 자기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얼마나 오만한 조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대령까지는 실력으로 진급하고 장군부터는 정권에서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장검사까지는 실력으로 가지만 차장검사부터는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죠. 막말로 그분은 이 정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순화하면 당신의 쓰임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이런 거대 사조직 같은 검찰은 폐지하고 공수처와 일부 수사 기능을 합해 수사청으로, 그리고 새로운 기소청 이런 것으로 분산하는 게 어떤지요. 공무원을 자르는 확실한 방법은 그 조직을 폐지하는 거라던데 검찰을 폐지하면 확실하지 않을까요? 지금껏 이렇게 시끄러운 검찰이 있었나요? 종국에는 검찰 조직 폐지가 정답일 듯 합니다. 차차 오케이님. 헌정 이후 엘리트 검사들의 검찰판 하나회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구나. 부패 정권의 아부에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특정 사단을 결성하고 육법 전서에도 없는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불공정한 검찰 아웃. 세라 CLUS님입니다. 정당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의당 사람들을 보십시오.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미통당 이중대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을 보세요. 더 작은 의원 수이나 민주당 이중대가 아닌 함께 같은 길 가는 당이 되었죠. 김민주님, 파격과 공감. 파격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감은 공동체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 씨의 복장은 이 둘 모두 비약적이지 않아 그리 논란거리가 될 일은 아니라 보는데 일보다는 관종, 연예인 짓에 골몰하는 것 같아 비호감입니다. 민주랑 진보네 TV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경제는 발전했으나 국민의식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듯이 우리나라 페미도 너무 빠른 여권 신장에 따른 성숙되지 못한 페미로 인해서 왜곡된 페미 문화가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다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페미 문화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페미의 역사는 불과 몇 년 안 되죠. 이상한 페미 문화가 아니라 올바른 여성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페미에 대해서, 페미 문화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네. 그 민주랑 진보네 TV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적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만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페미의 역사는 사실 70년대 후반에 이론이 좀 수입이 되면서 1980년대에 이제 전개가 활발하게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여권 신장을 이룬 부분들은 다 그 1세대 여성 학자들의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고 보면 거의 40년에 가까운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고 공격적으로 그 원래 여성주의 운동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한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우리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페미니즘, 그야말로 페미니즘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태극기 부대처럼 지금의 페미라고 일컬어지는 그 무리에 대해서도 페미를 주장하는 무리라고 해야 되지 페미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숙님 말처럼 제가 배워왔던 페미니즘도 이런 게 아니었고 그들이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왔던 페미니즘과 너무 다른 측면들이 많아서 그거를
페미니즘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 자체가 페미니즘 문화를 오히려 조금 더 후퇴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어디까지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가 하는 정의 자체가 사실 저희가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네네.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죠. 네네. 네, 계속 가겠습니다. 꿈꾸는 꿈님입니다. 탈북 단체를 돕다가 유린당하는 여성보다 같은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 성폭력 당하는 여성보다 부모가 셀럽이라 하찮은 표창장으로 시달리는 여성보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고소인을 내세우며 돌아가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인을 능욕하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 겁니까? 왜 인권에서 노동이, 여성이 분리되어 마치 최상급, 최고급인 양 완장을 차고 있는 겁니까? DS4PUS님, 현재 여성주의 활동에서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첫째,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둘째,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진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 교육 후에 아이들이 남녀로 나눠져서 싸웠다. 세 번째, 그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이것들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리준님, 언제까지 억울한 성추행 누명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까?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면 신고자의 주장만 믿고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인간 쓰레기로 추락하는 거, 이거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금전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허위 성폭력 신고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30대 여성임에도 이런 법 제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누명의 대상은 당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님입니다. 문제는 모든 판단이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젠더 문제도 미통당에서 여성 남성 정책이 나오면 별말이 없다가 민주당에서 나오면은 땡땡당이라고 조롱해요. 박근혜 나경원도 여자라고 옹호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추미애 장관, 윤미향 의원이 받은 피해에는 조용해요. 기자 단톡방 사건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묻혔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만난 것도 조용히 지나갔어요. 언론들이나 일부 국민들의 선택적 분노가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론이 휘둘리는 국민들 덕분에 국정농단 반성도 없이 반대만 하는 정당이 총선 득표율 41.5% 나오는 나라입니다. 현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비론만큼 좋은 전략이 없어요. 낌새가 느껴지면 추미애 당대표 시절 기무사 구테타 발언처럼 사전에 차단해야지 뒤늦게 대응하면 또 당합니다. 이봉주님, 국민들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은 이익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거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최양규님, 미통당의 대권 주자가 되려면 무조건 적폐의 지존이어야 한다. 정혜천님, 언론이 권력과 유착했던 것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유당과 공화당 시절 이야기다. 검언 유착이 두드러진 시기는 박정희 때였고 어린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권언 유착? 네가 자유당 공화당 시절에 검사였냐? 민주정권 시절에 언론이 아부한 거 본 적 있냐? 스마일님, 모든 언론의 자유가 사회적 흉기로 쓰이고 있다. 동감합니다. 검찰의 카르텔, 언론의 카르텔, 정치의 카르텔, 기업의 카르텔, 종교의 카르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권언유착, 검언유착 주장하는 거는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한 얘기죠. 네. 네, 르버뱅크님입니다. 뉴스의 60%가 반정부, 반민주 성향 보도, 10%는 미통당 동정, 15%는 국제뉴스, 또 다른 15%는 건강과 날씨. 근데 이제는 그 난리를 쳐도 현혹당하지 않는 똑똑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발악질 계속 해봐라, 구더기들아. 너희들 박멸까지 끝까지 간다. K.O.D님, 언론개혁은 법을 고쳐서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만드는 기자와 언론사에게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기레기들을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옴문님, 동업자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한 배를 탔다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찢어진다.
기레기 놈이 젊어서 아직은 옥살이를 견디겠지만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힘들다. 폐쇄공포증이 생겨서 순간순간 목을 죄어오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 동업이고 나발이고 혼자 살기 바쁘게 되지. 억울하다는 심정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동업이 깨지는 순간이야. 국민은 그때를 기다린다. 석번 맥도날드님. 적개심의 밑바닥은 열등감, 열등감의 밑바닥은 무식함, 무식함의 밑바닥에는 탐욕, 탐욕의 밑바닥에는 오만이 있다. 요즘 진중권이 변희재가 되고 변희재가 진중권이 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네. 0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님,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년 가까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연 아버님의 피와 땀이 헛되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번거롭겠지만 여러분의 탄원서 한 장이 수연 아버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지나갔는데요. 네, 4.16 세월호 사건 연구 의혹과 진실에 대한 인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반대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90 아이다님, 한국 의사 수는 1000명당 2.4명. 독일은 4.3명. 그런데도 독일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외국 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U 국가는 물론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러시아 등지에서 많은 의사가 독일로 오고 있습니다. 하루 100명씩 환자를 보는 한국의 진료실 환경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의 의료 부족, 외과 전문의 부족,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독일은 환자가 30분간 상담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환자 진료실 들어가면 의사들 일어나 자기소개하고 악수하고 차분하게 상담해 줍니다.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 문제에서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는 쏙 빠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영주 레이니님,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 지금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국의 인구 3분의 2 정도가 실업자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16 세월호 사건 연구 의혹과 진실에 대한 인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 해외에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전해주시는 소식들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쭉 리포타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아조 슈레더님, 아파트. 유럽에선 나라에서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개념이 많아요. 당연히 공급 아파트, 복층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도 있고요. 나라에서 공급하는 경우엔 수입과 형편에 따라서 월세가 모두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고급 주택가에도 나라에서 공급하는 집들이 섞여 있어 어울려 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도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평수가 섞여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려 사는 방침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끝없는 이야기님, 푸나님 죄송한데 저 다른 곳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기다 글 좀 쓸게요. BTS 영상 보다가 지금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바로 달려왔어요. 연관 영상에 일베대학교 중력학과 노무현 교수라는 채널이 뜨는데 댓글만 봐도 무서워서 차마 영상을 못 보겠어요. 뮤비에 모두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합성했는데 첫 가사부터 부엉부엉이에요. 이건 빅히트 소속사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BTS 멤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저 채널 계정인 제발 손해배상 당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보는 즉시 바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도 뭔가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찾는 즉시 공유하고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YSK님입니다. 곽상원님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입니다. 옥천이 유경수의 고향인지라 아주 보수적이어서 선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옥천 옆 박범계 의원님 지역구인 대전에서 열심히 응원해 드렸는데 다음에 꼭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향이 여수님, 곽상원 변호사님 웃음소리가 호탕하시네요. 가정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쓰리님. 곽상원 후보님 많이 응원했는데 22대에는 국회 꼭 입성하실 겁니다. 푸나님 이런 멋지고 훌륭한 분을 왜 이제서야 모셨는지요. 카라님 환경문제, 유해물질 근절을 위해 순수 목재, 종이 등 자연재료 외에 생활쓰레기 소각은 불법이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단계로 6대 때리는 대신 3단계로 3대 때리는 한국전력 요금의 실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평님 나오시는 것은 꼭 찾아보려 노력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끔 설명해 주시고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2016년부터 팬이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으시고 배려하려는 부드러운 이성적인 모습에서 항상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평님 스케줄표가 제일 궁금해요. 얼마 전 골방 공개 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최평님을 실물 영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가 놓쳐버렸네요. 제발 공개 방송 해주세요. 새날 응원합니다. 저는 김성수 님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보니 지난주 그 수술하시고 오신 분이 매력 있네요. 말씀하시는 톤이 여러 곳에서 먹힐 톤이에요. 아마 엄청 유명하신 분이실 텐데 제가 모르는 거겠죠? 최평님 덕분에 좋은 방송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평님 제가 티파니보다 이쁩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나 좋은 모습, 좋은 말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성동일에 합류하신 최영일 평론가님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HH님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니 그러고 보니 새날 지난 몇 년간 가족보다 푸나님 목소리 더 많이 듣고 살았네요. 푹 쉬고 오세요. 푸나님 감사합니다. 마차 야수 필승님도 감사합니다. 방송 너무 재밌어요. 소원을 말해봐님 세 분이 하시니 색다르고 좋아요. 푸나님도 좀 쉬셔야죠. 잘하셨어요. 마차님 사회 잘 보셨어요. 감사해요. 방그레님 그날 안타까운 밤이었지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었다면 푸나님이 최고 형님으로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네요. 푸나 형님 얼른 툴툴 털고 건강 되찾읍시다. 마형이 튼실해야 아웃님들도 으쌰으쌰 하지요. 주말 동안 조국 백서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밤을 새며 내내 염원을 담아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들 찾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감뿐 시간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1년간 연애 중인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집착과 구속이 너무 심해요. 우선 전 밤 10시 이후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남자친구가 요즘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위험하니까 10시 이전에 다니길 원해서요. 사실 저희 집 통금도 10시 반이라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그 누구와도 술을 먹지 못합니다.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안 먹길 원해요. 이것도 연애 초에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알겠다고 해버린 뒤 1년째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인 친구랑 먹는 것도 안 된대요. 여기까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었어요. 남자친구도 저랑 똑같이 위의 것들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싫어해서 연락은 물론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것까지 요구했었어요. 평소에도 제가 이성과 연락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전 주위 모든 남사친들과 연락을 끊고 오직 남자친구와 연락 중이었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 남자인 친구들이 신경 쓰인다며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그동안 사귀면서 남자 문제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남자친구가 여사친들과 연락하다 걸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그런 요구를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그냥 제가 올리는 스토리를 다른 남자들이 보는 것도 싫고 제 사진을 보는 것도 싫대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가 싫으니까 나보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거야. 만약 내가 잘못을 한 상황이었다면 너가 말하는 대로 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싫으니까 너 하지 마. 이러는 건 구속이고 집착인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며 숨겨놓은 다른 남자 있는 거지? 이러면서 제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결론은 이미 나지 않.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네, 저도 같은 결론입니다.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아직 그 대학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은 아마 이 남자분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남자친구가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뭐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근데 지나고 보면,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다시,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최고였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후회 때문에 뭐 대부분 뭐 사람을 잡아라, 뭐 어른들은 안전한 게 좋다, 그 정도면 됐다 하시는데,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많이 만나보세요. 다시 많이 만나보시고 다른 사람 만나보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 지금 보내셨지만 그거 말고 이거는 정말 좀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다른 이성을 만나봐야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고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은 좀 뭐가 이상했구나. 하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다시 만나볼까 이런 게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네,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나한테 남자들이랑 연락하는 거를 다 싫어하고 전화번호까지 삭제하길 바라고 이런 거는 내 인간관계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서 오래 끌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귀면서 자꾸 구속하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활동의 어떤 범주를 자꾸 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여자친구가 뭐 짧은 치마 입는 것도 좀 싫고 내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쁘게 보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 만나 술자리 갖는 것도 싫고 하는 게 이런 뭐 질투심인 같은 걸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상대를 위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해. 왜냐하면 지나치게 또 뭐 츤데레는 괜찮지만 진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두 분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구속하고 개입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혼제도 하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상대방이 거기에 동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의 행동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조금 멀리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신경 안 쓰이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과한 구속도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마 라면서 막 옷을 갈아입고 오라거나 아니면 뭐 옷을 새로 사준다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친구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내 남자친구 얼굴을 보는 게 싫다고 또 마스크 쓰고 다녀. 절대 벗지 마. 뭐 모자 쓰고 다녀. 항상 가리고 다녀.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어떤 존엄성,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너 그렇게 하는 게 구속이고 집착이야라고 솔직한 감정인 그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딴 남자 있는 거지라는 이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정서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무섭다 이런 사람.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지금은 헤어지시고 아까 우리 커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거리감이 생겼을 때 좀 판단을 또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남자분 입장에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두 분이 나이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뭐 좋게 생각하면 두 분 다 어려서 그래요. 두 분 다 어려서 이게 첫 연애고 아니면 뭐 첫 연애가 아니더라도 뭐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 처음일 수도 있고 만약에 선의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자꾸 연애 많이 해보시고 다른 사람 많이 만나보시면 이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지금은 처음 만나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남자분이 됐던 여자분이 됐던 배우셔야 되고 조금 이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역시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모든 걸 다 겪어보고 나서
내가 뭐 체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이런 사람만은 피해야 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경우는 바로 헤어져야 하듯이 이런 식의 조언들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일단은 부모가 먼저 어릴 때부터 연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애 교육이라는 게 뭐 더치페이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존중을 해줘야 되고 나는 이 사람을 얼마만큼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을 하거나 뭐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부드러운 언어로 경험상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어떤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도 아까 커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라는 것이 최고의 약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실전에서 요즘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전이다, 인생은 실전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실전이다. 네, 기자분들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많은 경험, 사람에 대한 경험도 젊었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론과 실전을 잘 조합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고민을 30대도 하고 40대, 50대도 합니다. 50대도요? 50대도 합니다. 이제 다시 만난 사랑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 사람은 조금 위험한데 이런 구속과 집착의 수준이 위험한 것 같은데라는 거를 제3자는 느끼잖아요. 근데 본인은 서로 이제 좋으니까 못 느끼고 그러면 이미 그래 서로 좋아하니까 그냥 놔둬야지 아무 말 안 해야지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피해 상황이 발생을 맞아요. 해버리면 그때는 늦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큼 바보가 없다고 이제 본인이 자꾸 배워야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고 적고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가 됐으면은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무슨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단가요? 뭐 그 영화에 보면 뭐 네. 영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일 순 없겠지만 그냥 영화는 영화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 약간 집착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이제 보도블록에 금도 안 밟고 막 건너뛰고 하지만 그 강박증이 있는데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여자의 마음을 바꿀 때 그렇게 내가 너를 보면 항상 나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약간 마음을 여는데 만약에 남자나 여자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집착이고 구속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고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약간 구속과 집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영화가 예전 영화는 미저리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너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길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약간 스토커 기질이 있고 그 사람을 약간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내는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여자한테 자기가 반한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사귀게 되는 건데 이 여자는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잘 알고 잘 통하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이 남자는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고 미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경계심을 좀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속과 집착은 이 뒤에 바로 명숙님이 얘기했듯이 숨겨놓은 다른 남자 있는 거야? 라는 피해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니라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 이야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경계심을 많이 갖게 되네요. 임진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좀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도 불안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상대를 좀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자신이 있고 그게 뭐 자신이 뭐 대단한 직장을 다녀서 뭐 잘생겨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방도 편해질 수 있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이제 집착하게 되고 상대한테도 그 불안감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네, 저는 바꾸기는 힘들죠. 네, 바꾸긴 힘들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이거는
너무. 네. 이제까지는 이제 사랑의 힘으로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1년째 금주도 하셨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헤어지시고 전화번호 바꾸시고 네, 잘 정리하시길. 헤어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뭐 구속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라는 사람보다는 이거를 해줘도 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류에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가 계속 이 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조언하고 충고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오지랖인 거지 인류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할 만한 구석이 있고 거기에서 존중할 만한 구석을 내가 찾아내서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자꾸 나한테 맞는 사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한테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달라고 하기에는 또 그것도 또 왜냐하면 나는 어떤 개선의 어떤 노력이 없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랑해 그 싫으면 간두고 뭐 이러는 것도 또 어려우니까 서로가 그렇죠.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또 성숙한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푸나님 없는 한나인 115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떠셨어요? 저는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는데요. 자존감 높은 두 분과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직 공감분에도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주시면, 오직 공감분 사연이라고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 가지고 얘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날 한나인 115회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